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주말에 토트넘 호스퍼에 패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패배보다 더 충격적이고 쓰라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어젯밤이었어요. 영국의 정론지 중에서도 공신력이 높은 더 타임즈의 수석 기자 마틴 치글러가 브레이킹 띄우면서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무려 4년간 조사가 이뤄졌던 회계 장부 조작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뭐 그거 일단 뭐 타임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예. 언론이죠. 단지 여기가 축구를 그렇게 많이 안 다뤄서 축구 팬들한테는 그렇게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 원래는 타임스가 가장 공신력이 높은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 지난 10년간의 그 뭐 장부들을 다 조사를 해봤고 그 결과 이제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했는데 사실 이거 내용 자체가 크게 그 예전에 저희가 그 독일에서 슈피겔에서 그 해커가 이제 해킹해가지고 풋볼 리크스 터졌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CAS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내용과 아주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긴 해요. 핵심 사안들은 이제 맨시티가 이제 아부다비 구단주가 구단을 인수한 이후에 스폰서십 수입을 이제 본인들이 또 됐으니까 부풀렸다. 그렇죠. 이게 제 장부 조작인 거고 또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선임하면서 실제 장부에 올린 것보다 연봉을 2배 이상 줬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 대한 불법 접촉 문제들이 있었다. 그 외에 관련한 선수 영입과 관련한 회계 장부 조작들이 광범위하게 꽤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부의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CAS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증거 불충분이다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이제 그 증거가 오염됐다. 해커가 해킹한 거에 의한 증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프리미어리그가 그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한 거예요. 4년간 면밀히 조사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이거 이제 뭐 빼박인 증거들도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럽 축구 연맹 주간 대회 퇴출 징계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스포츠 중재위원회에 맨시티가 갖고 가서 야 이거 증거 등록 불충분해 이거 우리가 이거 조작된 것 같아 증거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거는 맨시티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결론을 낼 수 없으니 징계 기각한다. 대신 벌금은 나왔어요. 왜냐면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네 뭔가 좀 튕기는 게 있긴 있어. 일단은 뭐 큰 징계는 못 줘도 돈은 내라 해갖고 그걸로 일단락이 됐는데 그때 그래서 파리도 같이 이제 징계를 벌금 징계도 받고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등록 또 조금 그것 때문에 21명으로 제한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프리미어리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국에서 이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증거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 사안을 넘어서 다른 건들까지 다 살펴보니까 100건 정도를 지금 여기 문제 있는 걸 찾았다. 그러니까 기소하겠다라고 했고 독립된 위원회. 그러니까 조사를 한 측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나 또 프리미어리그의 관련 구단주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독립위원회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이 상황, 이 보도를 이제 더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건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BBC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도 사실 BBC가 프리미어리그 내부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BBC와 거기다 공영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로 자극적인 기사를 쓸 리가 없거든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는 4년간의 조사 끝에 맨체스터 시티에 100건 이상의 재정규칙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파이낸스 페어플레이 룰을 얘기하는 거죠?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독립위원회에 해부를 해가지고 이제 심사해달라고 한 거고요. 2018년 12월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맨시티가 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것조차 좀 문제다. 이렇게 조사하면은 떳떳하면은 협조를 해야지. 협조를 안 했다. 이것조차 문제다. 사실 그거는 이제 CAS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더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최고의 변호진을 가장 화려한 호화스러운 로펌을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증거들을 막은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증거 불충분이 나왔던 거였고. 냉정히 말하면 맨시티가 규정을 어겼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는 일단 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놀랐다. 우리는 이 기소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우리만의 증거가 있다. 우리가 떳떳하다는 증거가 있다. 위원회는 이게 이제 인정될 경우 벌금, 승점 삭감, 프리미어리그 퇴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렸거든요. 이 기소가 회부가 됐으니까 이게 회부가 됐을 때 이제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맨시티는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 광범위한 계약서와 엄청난 양의 상세한 자료를 냈다. 우린 자료를 다 냈고 멀쩡한 자료를 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우리를 이제 규칙 위반했다라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놀랐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고 이걸 좀 검토하기 위해서 독립된 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을 좀 환영한다. 해결될 거다. 우리는 걱정 안 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가 2008년에 이제 인수가 됐고 벌써 6번이나 리그 우승을 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프리미어리그의 성명을 따르면 맨시티가 이런 구단의 재정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그걸 비협조했다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만치니 감독 부임 시기에 선수 영입부터 뭐 운영비, 스폰서십 수입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약간 거기다가 이제 그 연봉 지급 방식 이제 만치니 감독한테 그게 조금 더 이전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뭐 프리미어리그 자체의 규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유럽 축구 연맹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2013-14 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 위반을 했고 또 2015-16 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는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세밀하게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사 결과가 있는 거고요. 또 이미 2020년에 말씀하신 대로 유럽 축구 관리 기구에서도 FFP 규정 심각한 위반을 했다. 2년 동안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다 했었는데 말씀하신 CAS가 기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슈피겔의 그 자료가 조금 부풀려졌고 오염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맨시티는 이거 전혀 거짓된 자료다. 불법 해킹이고 우리의 이메일에서 좀 이제 맥락이 벗어난 얘기들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4, 5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슈피겔의 보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딱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난 일에 증거를 보강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징계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타임즈도 얘기를 했어요. 최대 프리미어리그 퇴출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승점 상값도 이룰 수 있고 예전의 우승도 취소될 수 있다. 이것들이 사실 최근에 장부 조작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 당장 올 시즌에 유벤투스가 승점 삭감을 당했잖아요. 물론 뭐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유벤투스는 뭐 스폰서 비용을 부풀리게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선수 이적을 통한 이제 자본적 이득을 취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세리아도 그 자본적 이득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체크를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 유벤투스 관련한 그 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 근데 비슷한 건 그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치니 감독에 관련한 이중장부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 부분은 유벤투스는 이제 선수들에 대한 이중장부가 있었던 거였고 맨시티는 만치니 감독에 대한 이중장부가 있었던 거였죠. 결국에는 그 건 하나만으로도 사실 확정이 되면 승점 삭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 시즌에 적용을 못하니까 올 시즌에 확정된 시즌에 삭감이 되는 거니까 만약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올 시즌 안에 결론이 나오면 맨시티의 승점이 삭감이 될 수 있고 유벤투스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15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야지 좀 삭감의 타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5점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니까요. 유벤투스보다도. 최소 15점이라고 했을 때 현재 순위표로 계산을 하면 그래도 첼시 리버풀보다 위긴 한데요. 그게 충격이긴 한데 어쨌든 골득실차 때문에 15점이 깎이면 30점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더 큰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완전히 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찌됐거나 맨시티가 벌어놓은 승점이 있어서 뭐 일부 잔류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우승 경쟁은 완전히 낙마하게 되고 챔스 진출 경쟁도 낙마하게 된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징계가 어떤 사안이든지 유죄로서 입증이 돼야 가능하니까 뭐 당장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뭐 나폴리도 막 얘기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사하는 게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항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 내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아주 빠를 경우에 시즌 막판에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제 기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유벤투스도 기소가 들어가고 나서 거의 4달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안 뭐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뭐 시즌 막판이거나 실질적으로는 다음 시즌 중에 승점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흘러가던 상황들을 보면 물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정말 자료들 너무나도 잘 준비해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체크할 거 없이 그래서 빨리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그래도 맨시티가 항소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항소 이후 결정 나오기까지가
이제 올 시즌이 5월 말에 끝나니까 그 안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지가 네, 않다. 그래서 저도. 아마 다음 시즌에 징계가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시즌에 나와도 타격이 그건 맞습니다. 네. 분명히 맨시티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펩이 요새 예. 리그를 좀 집중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 챔스 우승이나 하고 나갈란다. 어차피 아니 그거보다도 어차피 리그 우승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삭제될 수가 있어요. 해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이건 좀 다른 사안이지만 유벤투스가 이제 승부 조작이 걸려가지고 2004-2005 시즌, 2005-2006 시즌에 두 번의 우승이 박탈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맨시티도 해당 그 사안이 발생한 때 리그 우승이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때 준우승했던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뭐 인테르도 우승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이때 사건은 칼초폴리 때문에 예. 이제 도청한 거 심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승점 삭감이 이루어졌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도 2005-06 시즌에 인테르가 우승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그 시즌 도중에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 승점 삭감이 이루어지면서 인테르한테 가게 된 거였지. 그렇죠. 2004-05 시즌은 아예 그냥 아무한테도 승계를 안 해줬거든요. 예.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2004-2005 시즌에는 이제 AC 밀란이 2위였는데 순위표상으로는 1위가 됐지만 우승팀은 아니다. 유벤투스가 사라진 거다 그냥. 그리고 2005-2006 시즌은 물론 성적 집계상으로는 유벤투스가 1위를 차지했으나 강등을 징계를 하면서 강등에 준하는 승점 삭감을 때렸기 때문에 인테르가 2위에 있다가 1위로 올라가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된 결과였기 때문에 뭐 올 시즌에 만약에 맨시티가 우승도 했는데 올 시즌 안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뭐 2위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건 될 수 있지만 이전에 했던 우승들은 삭제는 돼도 2위 팀이 우승하진 않는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냐면 맨시티라는 팀 자체가 그랬으면은 만약에 그때 강등이 됐을 수 있었고요. 승점 그렇죠. 삭감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맨시티와 붙은 경기들도 다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해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팀이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그 팀과의 맞대결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정성 문제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승계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 강등팀도 구제해줄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다만 그런데 그래도 리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승했다고 챔피언 자격을 주면 되니까. 다만 근데 이제 FA컵이나 리그컵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맨시티한테 탈락한 모든 팀들이 복권돼야 다 되니까. 우리 그건 뭐야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우승을 할 수는 없다. 예.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리그 우승팀이 장기간 없다? 이것도 좀 이상해서 아마 만약에 이게 정말 취소될 경우에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예, 있다. 그러니까 리그 우승 같은 경우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토트넘이 2위한 시즌이 예. 맨시티가 우승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레스터가 우승했을 예. 때였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우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맨유에서 2년차 아. 우승했다. 난 역시 무리뉴 2년차. 그때 예. 무리뉴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 맨유에서의 2위가 내 그 감독 경력 최고의 성과였다라고. 근데 이게 우승을 바꾸면서 다시 무리뉴는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왕이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맨시티의 징계가 정말 네. 크게 때려질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토트넘은 우승할 수가 없다. 물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과거의 사례를 사례로, 그렇죠. 통해서 추정을 한 거지 예. 뭐 실제로는 어떻게 내려질지는 그렇죠. 그건 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예. 마음인 거니까요. 예, 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다만 중요한 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BBC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베테랑 기자인 사이먼 스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컬럼을 썼습니다. 예.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성명에 대해서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뚝 나왔대요. 몰랐대요. 예. 약간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겠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을 예. 것 같아요. 왜냐면 CAS 그때 제소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는 예.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준비를 그러니까요. 미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변호인단도 예. 구성을 했었는데 그런 그 사례를 보면서 조금 비밀리에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런 관련된 보도가 1도 나오지도 그러니까요. 않았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뭔가 새로운 게 터진 줄 알았었거든요. 저는 예. 근데 딱 보고 나서 뭐야? 이거 딱히 새로운 건 없는데? 같은 내용인데?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증거를 더 모았고 네. 건수가 늘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가 거버넌스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백서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거의 증거로 활용한다. 즉 이걸 통해서 사례집을 만들겠다. 네. 맨시티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하고 싶어갖고 지금 맨시티가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이걸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년이나 조사를 했다. 정말 열심히 이걸 파고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먼 스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의 해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네. 조사만 4년 걸렸는데 그렇죠. 맨시티도 대응을 할 거고 프리미어 리그도 예. 쉽게 물러지는 않겠다. 네. 만약에 반박 들어오면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하고 장기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슈피겔의 그 풋볼리크스 정보, 그 당시에 세부 사항이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어리가 데뷔를 한 것이고, 맨시티는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변호사로 무장을 할 건데 일단은 이 고발장에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프리미어리그의 조사에 대해서 맨시티가 돕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프리미어리그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라도 징계를 때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항소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구단주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다. 아니, 이거는 이미 CAS에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나왔을 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모두가 그 맨시티를 모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근데 저는 그때 아니 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강경하게까지 얘기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상 거의 모든 그때 조사된 혐의들은 펩 과르디올라 부임 이전의 스토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뒤에는 이미 다 팀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했을 거예요. 이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그 정치적인 그 견해들을 갖고 있고 옷도 막 입잖아요. 아시죠? 전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한 팀에 이런 일일 리가 없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난 내일 당장 팀을 떠날 것이고 이 사람들이랑 친구로도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보드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친구들이죠. 친구예요. 바르셀로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그랬다면 같이 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재밌는 건 가장 큰 반박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이다. 이거는 유명하죠. 왜냐면 테바스가 이제 그 비율형 샐러리 캡이라는 건가 뭐 이런 것들 도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을 굉장히 많이 저격을 했었죠. 얘네들 믿을 수 있는 거냐. 장부들이 불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죠. 퇴출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 테바스 챔피언스 리그에서. 테바스 회장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맨시티나 파리 생제르맹이 돈 막 써가지고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통해서 벌어먹던 라리가의 그 스타들을 뺏어가니까 지금 굉장히 뭐 붕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이제 진행되는데 저격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제 프리미어리그 구단 보드진들도 많이 맨시티에 대해서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었죠. 그리고 요즘은 그 화살이 약간 좀 첼시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이먼 스톤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논란이, 이 기소가 합법적으로 맨시티의 승리로 끝난다면 저격은 이어지더라도 이제는 분명하다. 맨시티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다. 다만 맨시티가 진다면 모든 종류의 처벌이 내릴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승점 삭감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해당 시즌 승점 삭감, 과거 우승 박탈,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퇴출, 모든 맨시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100여 건 이상이 다 인정이 된다면. 저는 근데 프리미어리그 퇴출까지는 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승점 삭감과 우승 박탈과 이제 2부 리그 강등 그 정도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영구 생각해요. 퇴출은 구단을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유벤투스도 그때 아예 프로리그에서 밑으로 그냥 내려버린다. 이게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 물론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퇴출도 그런 의미의 퇴출일 거예요. 그러니까 3부, 4부까지 간다. 그러니까 5부까지 가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기준은. 그러니까 세미 프로까지 간다. 그러니까 리그 1, 리그 2까지도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장 맥시멈한 징계인 건데, 근데 결국 유벤투스도 2부 리그 강등까지 이루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시티도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사이먼 스톤도 이렇게 했어요. 프리미어리그의 징계 범위는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미지의 영역에 있다. 이게 결론이 났을 때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그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주 긴 이제 엔드 게임을 시작하고 있다. 누가 망하냐? 맨시티 공격하는 사람들이 끝장나냐? 맨시티가 끝장나냐? 그러면서 어찌 됐거나 이 상황 자체가 맨시티의 명성 그리고 맨시티 소유주들의 명성이 위태롭게 됐다. 맨시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업적들이 위태로워졌다라는 것인데요. 그 업적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이거예요. 2021-2022 시즌에 클로웨이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했잖아요. 6억 1,300만 파운드, 순익만 4,200만 파운드였다. 그러면서 2023년에 발표된 딜로이트 머니리그에서 세계 최고 부유 클럽 2년 연속 레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캐러거가 약간 좀 비아냥됐죠. 어떻게 맨시티가 리버풀, 맨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이런 구단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낼 수가 있느냐. 왜냐면 맨시티가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조금 명성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팀이 전통의 명가가 아니고 팬층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이 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라는 것이 해외 팬들의 인기와 뭐 중계권이나 뭐 투어나 뭐 상품 구매나 이런 그 팀의 이제 전통과 이제 인기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맨시티의 이 수익은
니네들이 스폰서에서 그냥 때려놓고 니네 돈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스폰서주 불풀리기 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실 리버풀도 저기에는 밀리거든요. 예. 왜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구단이라는 그렇죠. 걸 계속 이어져 왔었고 또 이제 갈락티코 정책 같은 것들도 그렇죠. 있으면서 이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독보적이고 예. 뭐 그 뒤에 이제 맨유가 좀 쫓아가는 게 이게 약간 베컴 시절에 이제 그게 굉장히 컸었죠. 예.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베컴을 또 데려가게 된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 플러스 이제 성과적인 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6회 우승, FA컵 2회, 리그컵 6회, 커뮤니티 쉴드 3회 했지만 아직 챔스 우승 못했다. 이게 예. 이제 미완의 과제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인수 이후에 선수 영입에 쓴 돈만 21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3조 2천억 원. 축구팀 운영하지 무슨 3조를 씁니까? 3조를 썼으니까 이 얘기인 즉슨 만약에 니네가 장구조작까지 드러날 경우엔 너네 돈으로 이룬 성과야. 너네가 뭐 잘 운영하고 모르겠고 돈으로 처벌해서 한 거야 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모든 것들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또 새로운 사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살펴보고요. 지금까지는 드러난 상황을 통해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맨시티의 또 반박이 네, 그렇죠. 또 맞을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CAS 조사 때는 어쨌건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면 예. 그거를 인정을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예, 결국은 법정 결과를 기다리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렇죠. 예. 여론 재판을 섣불리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맨시티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한준TV에서 시시각각 업데이트된 상황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